자, 이제 두 번째 유형 소금물의 농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지식입니다. 먼저 농도란 무엇인가? 농도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앞에 있는 농자는 진할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농도란 진한 정도를 뜻하는 말인데 소금물의 농도는 즉 소금물의 진한 정도는 소금물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농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농도는 퍼센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가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다 그러면 여기서 센트는 100을 의미합니다. 퍼는 뭐뭐마다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100 중에서 15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즉 100g의 소금물 속에 15g의 소금이 들어있는 정도의 농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왜 그러는지 별로 이유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그냥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데 잘 봅시다. 40g의 소금물 속에 8g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러면 이 소금물의 농도가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X%라고 합시다. 자, 40g의 소금물에 8g의 소금이 녹아있는 경우에는 X%다. 이건데, 자, X%는 100 중에서 X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40g일 때는 8g의 소금이 들어있다. 그러면 100g의 소금물 속에는 Xg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비례식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40g일 때는 8g의 소금이 들어있고 100g의 소금물일 때는 Xg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게 비례식을 쓸 수 있고 그러면 40과 X를 곱한 것은 8 곱하기 100과 똑같다. 양변을 40으로 나누면 X는 40분의 8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X가 퍼센트를 의미하는 건데 40분의 8에다가 100을 곱한 것이 결국 퍼센트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율 40분의 8에다가 100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 문제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비커를 그려서 푸는 것입니다. 근데 비커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 요령을 잘 배워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비커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소금물을 증발을 시켰다가 거기다가 다시 소금을 집어넣고 또 소금물의 비커에서 각각 소금물을 덜어내서 서로 교환하고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비커를 그려서 풀면 모든 소금물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커 그리는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 소금을 200g에서 물을 50g 증발시키고 소금 10g을 넣었더니 12.5% 소금을 160g이 되었다. 이 문장을 비커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 소금을 200g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도를 위에다 적습니다. 5%. 그리고 밑에는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소금물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단위가 g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위 쓰지 않고 그냥 200으로 쓰겠습니다. 이건 소금물의 양이고 위는 농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결무늬 그런 걸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쁜데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50g 증발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비커에 50을 써줍니다. 그럼 이게 물의 양이죠. 그리고 빼기니까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 이게 맹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을 증발시킬 때 소금의 양은 변화하지 않고 물만 없어지죠. 그러니까 맹물만 50g이 없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소금 10g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비커를 그리지 않고 더하기 10을 씁니다. 이러면 비커가 없기 때문에 이건 소금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12.5% 소금물이 됐죠. 그러면 농도를 위에다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은 200g에서 50g이 없어졌으니까 150g이 되었는데 다시 또 10g을 넣으니까 160g이 되었다는 것을 이 밑에다가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커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겠는데 5% 소금을 400g에 8% 소금을 200g과 물 Xg을 섞어서 4%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X값을 구하라. 자, 소금물이 두 가지가 있고 거기다 물까지 섞어서 4%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A컵에는 8% 소금물 400g이 들어있고 B컵에는 12% 소금물이 600g 들어있다. 이럴 때 같은 양의 소금물을 각각 떠내어서 다른 컵에 부었더니 즉 서로 상대방 컵에 부었더니 두 컵의 농도가 같아졌다. 두 컵에서 각각 떠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5% 소금을 400g에 8% 소금을 200g, 물 Xg을 섞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5% 소금을 400g이니까 위에는 5% 적어주고 밑에 400g 적습니다. 그다음에 더하기 위에 8%, 그 다음에 200g, 더하기 물을 Xg 섞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B컵만 그립니다. 이러면 맹물이라는 뜻이고 물을 Xg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4% 소금물이 되었죠? 그 위에다가 4% 적어주고 이 밑에는 이 섞은 소금물과 물의 양을 다 더합니다. 400 더하기 200 더하기 X니까 600 더하기 X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비커를 그리고서 이 소금물 문제의 핵심은 이 좌변에 있는 소금의 양과 우변에 있는 소금의 양은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을까요? 농도가 5%니까 100분의 5가 소금이라는 뜻이죠. 뭐의 100분의 5가? 400g의 100분의 5가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100분의 5를 곱해주면 바로 이게 이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8%라는 것은 200g의 8%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8을 해주면 바로 이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여기는 맹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죠.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이 소금을 더한 것이 좌변의 소금의 양이고 우변의 소금은 4%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 600 플러스 Xg의 소금물 중에 100분의 4가 소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6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4를 하면 됩니다. 자, 400과 100의 약분이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자, 이 각 항마다 분모에 100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모에 100이 있죠? 그러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100이 없어지면서 2000이 되고 여기도 100이 없어지면서 1600이 됩니다. 100이 없어지면서 4 곱하기 600에서 2400, 4 곱하기 X, 4X가 됐습니다. 그러면 4X는 남겨두고 이게 3600이죠?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2400이니까 1200이 남습니다. 4X는 1200, 그래서 X는 300입니다. 300g입니다.
아주 쉽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요령만 잘 알고 있으면 소금물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계산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봅시다. A컵에는 8% 소금을 400g이 들어있고 B컵에는 12% 소금물 600g이 들어있다. 자, 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소금물을 각각 떠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Xg, 여기서도 Xg을 떠내죠. 그래서 8% 소금을 Xg을 떠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0g에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400 빼기 Xg이 남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600g 중에서 Xg의 소금을 떠냅니다. 그러면 X가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600 빼기 X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쪽으로 넣어주고 이것을 이쪽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8% 소금을 400 빼기 Xg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12% Xg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12% 600 빼기 X가 있는데 8% 소금을 Xg을 여기다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농도가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농도를 먼저 이제 구해야 되는데 농도를 구하려면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일단 이 좌변에 있는 농도와 우변에 있는 농도가 똑같다고 하니까 먼저 농도를 구하려면 먼저 소금물의 양을 알아야 되겠죠? 자, 소금물의 양은 아주 쉽습니다. 400 빼기 Xg과 Xg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400g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소금물은 400g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합하면 소금의 양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8%니까 400 빼기 X 중에서 100분의 8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400 빼기 X에다가 100분의 8을 곱해주면 여기 있는 소금이 되고 이것은 12%니까 Xg에 100분의 12가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11 하면 이쪽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바로 소금의 양이 되겠죠. 소금물분의 소금,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 좌변의 농도가 구해집니다. 우변의 농도는 자, 먼저 소금물이 얼마입니까? 600 빼기 X하고 X를 더하니까 600이 되죠. 소금물의 양은 600g.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2%니까 이거에 100분의 12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600 빼기 X에다가 100분의 12를 곱해주고 여기는 8%니까 X에 100분의 8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100분의 8을 곱해주면 이쪽에 소금이 구해집니다. 이 두 개의 소금을 더해주면 소금의 총량이 되죠. 농도를 구하려면 역시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좌변과 우변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100하고 400을 약분할 것이 아니라 100을 이 분자에다가 곱해줍니다. 항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100 곱해주고 여기다가 100 곱해주면 자, 400분의 100을 여기다 곱해주면 분모 100이 없어지면서 8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3200. 자, 100을 여기다 곱해주면 이 100이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8x가 있고 12x가 있기 때문에 4x라는 결과가 나오고 400 곱하기 8에서 3200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 100을 분자에다 곱해주면 여기다 곱해주면 100이 없어지고 100이 없어지기 때문에 12 곱하기 600이니까 7200이고 마이너스 12x에다가 8x니까 마이너스 4x가 남습니다. 자, 분모에 있는 400과 600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2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200을 곱해주면 분자에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2x 플러스 9600이 되고 여기다 1200을 곱해주면 분자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4400 빼기 8x가 됩니다. 이걸 넘기면 20x가 되고 이걸 넘겨서 마이너스 9600을 하게 되면 4800이 됩니다.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x는 2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만 비커 그리는 요령을 잘 알고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준 다음에 이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분자에 있는 소금의 양을 정확하게 구해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이 비커를 그리지 않고 바로 식부터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커를 정확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초반에 문제를 풀기 전에 스케치하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비커를 그리는 과정이 스케치하는 과정인데 스케치도 하지 않고서 바로 물감으로 색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커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물 문제 쉽게 푸는 방법.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푸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것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소금물 문제를 푼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기 바랍니다. 자, 15% 소금을 300g과 10% 소금을 몇 g을 섞으면 12% 소금을 되겠는가?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선에서 일단 10% 소금물은 작은 값이니까 왼쪽에 써주고 15%는 크니까 오른쪽에 써줍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섞으면 12% 소금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와 12% 간격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12와 15의 간격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두 소금물의 농도를 섞었는데 12% 됐다는 것은 얘는 2만큼 늘어나고 얘는 3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동한 거리가 얘는 2와 3이어서 2대 3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10% 소금을 누가 끌어당기고 15% 소금을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얘는 2만큼 끌려왔는데 얘는 3만큼이 끌려왔다. 많이 끌려왔다. 이 말은 얘가 양이 많아서 즉 몸이 무거워서 이만큼만 끌려왔고 얘는 몸이 가벼워서 즉 물의 양이 적어서 많이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거리가 2대 3이면 이 물의 양은 항상 3대 2가 됩니다. 이걸 뒤집은 것이 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15% 소금을 300g이라고 했죠? 300g이라고 했습니다. 2에 해당되는 것이 300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에 해당되는 것은 몇 g이겠습니까? 1이 150g이니까 여기는 450g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이렇게 3대 2가 되어야 움직인 거리는 2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소금을 몇 g을 섞어야 되냐 물어봤는데 바로 450g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푸는 방식은 어떤 편법이나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증명이 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아주 빠른 시간에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누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눠준다고 할 때 연필과 학생 중에서 누가 더 개수가 많겠습니까? 학생이 10명인데 연필 2자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눠준다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죠. 학생이 10명이라면 최소한 10개가 넘는 연필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필을 나눠줄 때는 학생보다는 연필의 개수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연필을 X로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적은 숫자인 학생을 X로 놓아야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누어주는데 5자루씩 나누어주면 15자루가 남고 6자루씩 나누어주면 4자루가 모자란다. 연필의 개수와 학생의 수를 구하여라. 자, 아까 말했듯이 나눠주는 문제에서는 적은 수인 학생을 X로 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학생을 X명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5자루씩 나눠주려면 학생이 X명이니까 몇 개 연필이 필요하죠? 5X의 연필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15자루가 남았기 때문에 연필의 개수는 5X 플러스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하나씩 더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6개씩 나눠주려고 했는데 4자루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자란 연필을 어디인가에서 보충을 해와서 6자루씩 나눠줬다고 합시다. 그럼 X명에게 6자루씩 나눠줬는데 이 안에는 원래 모자랐지만 보충한 4자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4자루를 빼줘야 원래 있었던 연필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필의 개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표현만 달리 했을 뿐 연필의 개수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은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5x를 1로 이항하면은 x가 나오고 마이너스 4를 이쪽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19가 돼서 x는 19가 됐습니다. 근데 학생이 x명이니까 학생은 19명이 되고 연필의 개수는 x가 19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19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9 더하기 15 해서 11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을 물건으로 보고 풀어야 되는 경우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경우는 함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음악실 의자에 앉을 때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4명이 남고 5명씩 앉으면 1개의 의자가 남고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는다. 이때 학생 수를 구해라. 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문제와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연필을 나눠줄 때 연필이 남았다는 거하고 이 음악실 의자에 학생이 앉을 때 의자가 1개가 남았다. 이러면 남았다라는 표현은 똑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음악실 의자는 한 의자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실 의자의 개수와 학생들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때는 적은 수인 의자의 개수를 X로 놔야 되고 이걸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음악실 의자를 사람이라고 보고 학생들은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이런 표현을 의자 1명에게 학생 4개씩 나누어졌더니 학생 4개가 남았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5명씩 앉으면 1개 의자가 남고 마지막 의자는 2명 앉았다. 이 표현은 의자 1명에게 학생을 5개씩 나눠줬더니 마지막 1명의 의자는 학생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뒤에서 2번째 의자는 학생을 2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연필을 나눠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학생과 음악실 의자를 비교해볼 때 음악실 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의자를 X로 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자가 X개다. 그럼 학생 수는 먼저 한 의자에 4명씩 학생을 4개씩 나눠줬죠. 그런데도 4개의 학생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X개일 때 학생을 4개씩 나눠주니까 4X.
그러고도 4개의 학생이 남았으니까 플러스 4. 이게 바로 학생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명씩 나눠줬더니 1개의 의자가 남았다 이랬는데 이 말은 제일 뒤에 있는 의자는 학생은 1개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마지막 의자는 2명이 앉았습니다. 그러면 5명씩 지금 나눠주고 있는 상황에서 5명을 완벽하게 받은 의자는 전체 의자에서 2개의 의자를 빼고는 다 받았죠. 그래서 전체 의자 X에서 2개를 빼고는 얘네들한테는 5개씩 학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2번째 의자에는 2명의 학생이 배정이 됐으니까 더하기 2를 하는 것이 바로 학생 수입니다. 자, 봅시다. 의자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쭉쭉 있는데 마지막 의자는 학생을 1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2번째에 있는 의자는 2명의 학생을 받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5명씩 완벽하게 받은 의자들은 바로 이 2개의 의자를 뺀 얘네들이죠. 전체가 X개니까 X 빼기 2개의 의자들은 5개의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X 빼기 2에다 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이 몇 개 남았습니까? 2개 남았죠? 그 2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바로 학생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나 이 학생이나 똑같은 학생을 보는 관점을 달리한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는 식을 쓸 수가 있죠.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4x 더하기 4는 5x 마이너스 10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 4x를 1로 넘기면 x가 남고 마이너스 8을 1로 보내면 12가 됩니다. x는 12. 이제 x가 의자죠. 그래서 의자는 12개가 되고 학생은 x가 10인데 여기다 넣어봅시다. 그러면 4 곱하기 12 더하기 4 해서 52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52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의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서도 오늘 다룬 유형의 문제 중에서 잘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자세한 내용을 올리기가 힘들 테니까 무슨 책 몇 쪽에 나와 있는 몇 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제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다뤄봤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이법을 잘 선택을 해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잘 풀리는지 그 효과적인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